빼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백과 태지, 빼댄태지입니다. 지난번 파일럿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스타워즈 질문들과 새로운 스타워즈 소식들을 팟캐스트 영상으로 태지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빼튜브 후원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답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골라서 답변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태지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지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소식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을 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이번 주는 신작 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스타워즈 코믹스, 레거시 오브 베이더 그런 거 나오고, 제국의 굴림 소설. 네, 제국의 굴림 소설이 곧 있으면 출판한다는 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Q&A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저희 음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어디 녹음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음질이 통화 소리가 난다고 하시면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인터넷으로 통화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시다면 태지님께 좋은 마이크를 사줄 수 있는 후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나중에 녹음실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주도랑 육지랑 연결하는 그런 녹음실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이번 주에 지난번 영상 댓글로 그리고 빼튜브 후원자 디스코드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거를 전부 취합을 해봤더니 18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는 좀 결이 비슷한 거라서 다음번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1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5개의 스타워즈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어려운 것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일단 쉬운 것부터 가시죠. 쉬운 것부터? 예. 그러면은 좀 쉬운 질문들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지나갈 텐데 이게 또 저희가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내 질문은 왜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빨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도 몰라요. 지금 현재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있나요? 이게 맞나요? 했을 때 yes or no로만 끝나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짧게 답변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 질문은 짧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길게 답해주냐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트로피 빌런님의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로피 빌런님께서 두쿠 백작은 포스의 영이 되었을까요? 콰이곤의 스승이기도 하고 제다이 이야기에서도 만났으니까 콰이곤이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다스베이더도 시스였지만 포스의 영이 된 것처럼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빨리 대답이 가능하죠. 그렇죠. 두쿠 백작은 포스의 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포스의 영이 되는 그 기술이 클론 전쟁 6시즌이었죠? 네, 맞아요. 6시즌이에요. 6시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도 굉장히 힘들게 터득을 한 거고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가 영화 시대에 처음으로 본 포스 고스트인 콰이곤 진도 약간 불안정하게 목소리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렇죠. 물론 오비안에서는 완전히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포스의 영이 되는 것 자체가 제다이 중에서도 쉽지 않은 거고 제다이가 아닌 시스인 두쿠는 그 비밀을 전수를 아마 못 받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겁니다. 노우입니다. 노우. 이것도 사실 확답을 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도. 또 오비안 케노비 시즌 2에서 두쿠가 스르르르 나와가지고 또 포스의 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사실 어쩌겠습니까? 스타워즈는 설정이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두쿠는 포스의 영이 안 됐고요.
사실 다스베이더가 어떻게 포스의 영이 되는 법을 터득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일단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는 아나킨으로 개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예, 마음을 먹어서 가능했다지. 예, 그쵸. 뭐 오비왕 콰이곤 요다처럼 진짜 포스의 영이 되기를 연마한 사람들의 방법을 모르는데도 아, 아나킨이 포스 귀신이 된 거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SNU2025님께서 만달로리안에서 카랴듐이 반란군 쇼크트루퍼라고 했는데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도 제국군이 아닌 반란군의 쇼크트루퍼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반란군 쇼크트루퍼는 정확히 어떤 병과인지 뭐 조직이나 명령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이게 쇼크트루퍼, 반란군의 쇼크트루퍼 개념이 사실 카라듐 등장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라듐, 이게 무슨 설정집에서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카라듐의 증언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반란군 쇼크트루퍼는 이제 전장 한가운데에 던져져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타격대예요, 타격대. 근데, 쇼크트루퍼라는 네. 그 이름 그대로. 그쵸. 쇼크트루퍼라는 이름 그대로 그냥 타격을 하는 부대인데,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 나중에는 이제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막 안 맞는다. 원래 하던 일이랑.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제국군에서 말하는 이제 경호대의 느낌이랑은 좀 반대,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쇼크트루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쇼크트루퍼가 사실 클론 전쟁기에 클론 트루퍼들도 있었고 네, 그쵸. 뭐 TK 트루퍼들도 배드배치에서 쇼크트루퍼 버전이 있었고 제국군도 있었는데 카라듐이 그 타투가 있잖아요. 쇼크트루퍼 타투가. 그 얼굴에 이거 문양. 얼굴 말고 팔에 그 줄무늬 문신이 있는데 그게 팔에. 자기 입으로는 그게 쇼크트루퍼들의 문양이라고 한 걸 보면 그 보통 그 클론 트루퍼들이 암호에다 빨갛게 새기는 그 줄무늬가 약간 쇼크트루퍼의 상징? 그게 된 것 같아, 스타워즈 안에서. 그래서 아마 반란군도 그런 식으로 쇼크트루퍼를 구분을 한 것 같고, 반란군에도 물론 쇼크트루퍼가 원래 있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네, 그쵸. 특공부대나 뭐 잠입부대나 그런 정예 병력들은 많았어요, 레전드 때는.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드라마에서 보면 뭐 공수작전도 했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정예 병력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전쟁 끝나서 그 배드배치에서도 TK 트루퍼, 쇼크 트루퍼들이 그 타킨을 경호하는 병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쵸. 그거 비슷하게 좀 최전방 정예 부대에서 뭐 경호 부대로 바뀌지 않았나. 다만 이제 카랴듐이 나오면서 캐논에서 반란군 쇼크트루퍼 부대가 처음으로 언급된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어떤 병과인지 조직이나 명령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선에서 답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질문은 JHK님의 질문인데, 광선검으로 튕겨내기가 가능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UT-AT나 AT-AT 같이 포의 구경이 큰 경우는 광선검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구경이 큰 레이저를 튕겨내기. 근데 이게 맞아. 묘사가 조금 작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그 스타워즈 반란군 애니메이션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막 이제 타이파이터인가? 그거를 튕겨내긴 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는 그냥 타이파이터가 출력을 약하게 했다고 퉁치면 될 것 같고. 항상 레이저가 저게 왜 막아지냐 이러면 출력이 약합니다. 저거는 안 되나 출력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AT-AT 같이 진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투용 포잖아요. 그냥 대포잖아요. 그치. 대포.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광선검으로 대응하기 힘들죠? 아마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블라스터보다 훨씬 클 거예요. 얘네 플라즈마 에너지 자체가. 포신 자체가 사람만 하지 않을까? 최소한 광선검만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무리 스타워즈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UT-80나, 근데 이제 UT-80나 AT-AT 같은 구경이 큰 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ATT나 LAT 같은 대포를 달고 있는 그 기체들 중에서 사실 말이 레이저형이지, 그 매스 드라이버 캐논이라고 아, 실탄을 쏘는데 이게 묘사만 레이저처럼 되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스 드라이버 4라면 더더욱 못 막을 것 같고, 그쵸. AT-AT 워커나 터보레이저 같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출력 자체가 다를 것 같아서. 맞아요. 뭐 또 만약에 전투기가 쏘거나 워커가 쏘는 거 뭐 한두 번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뭔가 딱 막으면 파스하고 검이 깨지는 그런 연출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콜라이트에서 아, 그런 코르토시스에 깨지는 것처럼 느낌으로. 그 광선검 배터리가 견디는 그 출력이랑 AT 워커의 그 동력원이 하는 그 출력이랑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누가 진짜 워커를 쏘고 눈앞에 제다이가 있다 그러면 약간 라스트 제다이 크레이트 전투 때 루크 마냥 버버버버벅 하고 맞고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은 아마 안 될 것 같다. 예,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지승용님께서 키피스토 하니까 생각났는데 2편과 클론 전쟁 시리즈 얼굴과 3편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그 제다이 영상에서도 언급을 할 포인트긴 한데, 프리퀄 때 2편이랑 3편 사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쵸. 키피스토 말고도 누구누구 있었죠? 워낙, 근데 다 기본적으로 다 바뀌긴 했어요, 네.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키피스토는 약간 네임드라서 다른 캐릭터로 대체가 안 됐을 뿐이지, 그 누구야, 스텔스 엘리랑 아디갈리아랑 뭐 이런 제다이, 마이너한 제다이들은 모델이랑 그 코스튬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냥 다른 캐릭터였다 이런 식으로 막 바뀌었잖아요. 아, 그 이스코스랑 에이젠 쿨러도 어. 그랬죠. 걔네도 그 바뀌었고, 예, 파블로질이랑 콜맨 저 카즈. 누구냐, 콜맨카즈도 예, 약간 사실상 그냥 모델링만 바뀐 건데, 다른 이제 캐릭터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 2편 3편 사이에 업그레이드, 같은 모델링인데도 업그레이드 된 게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키피스토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안 나누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전쟁이 많이 힘들어서 2편에서는 그렇게 건치미소를 보여주시던 분이 3편에서는 좀 많이 삭으셨다. 그러니까 율라렌 제동님이 흰머리가 급격하게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급성 노화, 초고속 노화. 초고속 노화. 그러면은 약간 간단하게 답변할 질문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 이야기를 할 그런 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예. 배튜브 디스코드 채널에서 스기님께서 굉장히 헤비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아,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나 교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힘든데? 이거는 사실 답이랄 게 없어요. 사실 본인이 느끼는 게 다 다르긴 하죠. 예. 곧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태진님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스타워즈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오락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네. 그냥 무슨 어떤 주제를 갖든 뭐 그냥 가볍게 다룬 오락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안도르가 나오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제 스타워즈는 어쨌든 저항이라는 그 큰 틀이 있잖아요. 그쵸. 압제에 저항한다는 그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저항 문학의 특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리즈든 간에. 왜냐하면 그 우리가 프리퀄도 보면은 프리퀄의 공화국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골마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관료주의는 되게 음. 까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스타워즈는 기본적으로 좀, 스타워즈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불의에 대한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불의에 하게 대한 됐습니다. 저항. 예. 그렇죠. 사실 프리퀄 때부터 클래식, 시퀄, 그리고 뭐 외전들을 다 통틀어서 저항은 진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항 좋네. 나는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아무리 오타쿠라고 해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ATT 워커의 뭐 용도가 어떻게 될지 약간 그런 이런 설정들. 저는 메카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지는 그렇게 딱히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최근에 비전스 때였어요. 비전스요? 비전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온 세상 뭐 별의별 스튜디오를 다 데려와서 스타워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 그런 프로젝트였잖아요. 맞아요. 1편도 되게 일본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뭐 트리거, 그쵸, 트리거. 뭐 사이언스 사로 막 이런 데를 온갖 데를 다 데려와서 별의별 작품을 다 만들었는데 전부 다 스타워즈 같은 느낌이 나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스타워즈의 정수는 뭐고 이렇게 스타워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스타워즈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뭐냐, 그 주제가 뭐냐라는 거를 그때 리뷰를 생각하면서 그 구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자. 근데 이게 태진님이 하신 말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게 착하게 살기 위한 그 모든 투쟁,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야말로 스타워즈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항, 네. 저도 물론 저항 문학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고 뭐고,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하는 반대, 네. 저항이라고 했을 때 약간 제다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의원들이나 안도르 같은 시민들의 레벨에서 스타워즈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많아졌지만, 아무튼 스타워즈는 영웅 서사에서 시작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웅이 이제 스타워즈에서는 제다이고, 위미 스켈레톤 크루에서 읽던 동화책의 주인공들, 그리고 스켈레톤 크루에서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대사가 스켈레톤 크루가 아니었나? 스켈레톤 크루가 아니라 맞다. 제가 최근에 반지의 제왕을 정주행했어요, 이번 설날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장르가 휘어지면, 자, 맥락은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반지의 제왕을 봤는데 그 반지의 제왕 2개의 탑 마지막에서 그 샘이 프로도한테 말하기를 그 동화 속 주인공들이 왜 이제 위대한지 그런 누앙스의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맨 마지막에. 어렸을 적에는 모르셨겠지만 동화 속 주인공들이 왜 위대하냐,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하고 그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정말 멋있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사를 프로도한테 해줘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스타워즈는 시야를 계속해서 바꿀 뿐이지, 뭐 어쩔 땐 제다이의 시선에서 보고, 어쩔 때는 안도르 같은 시선에서 보고, 어쩔 때는 뭐 케이비나 윈 같은 어린 아이들 시선에서도 보고, 더 나은 삶을 항상 살려고 하잖아요, 주인공들이. 맞아요. 뭐 인페르노 분대 배틀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제국군이었던 사람도, 뭐 깨어난 포스의 핀 같은 스톰트루퍼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약간 그런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스타워즈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교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주제보다는. 주제가 교훈이나 사실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불의에 따르지 말자잖아요, 이게. 그쵸. 결국에는.
어쨌든 올바르게 살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불의에 이제 피지 그치. 말자 약간 이런 거랑도 엮을 수 있고. 그 항상 이제 스타워즈가 그리고 착하게 살자를 묘사하는 방법이 나쁘게 살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안티테제나 그런 반면교사들 캐릭터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타워즈가 조금 재미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리뎀션, 아,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구원. 아, 구원 서사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시시하다고 하잖아요. 막, 뭐 저거 파워 오브 프렌드십으로 다시 착해지겠지. 막, 악당도 이제 다시 착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그것도 그런 맥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스타워즈도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구원 서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당들도 최후에는 뭔가 좋은 쪽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그 결과에 구원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가 선역이건 악역이건 그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가 그럴 때 굉장히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끝내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 성격도 그래요. 최대한 뭔가 뭐 약간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든지 간에.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스타워즈 이야기를 할 때만큼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 성격도 약간 그런 결이라서 네.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 스기님께서 과연 답이 되셨을지 궁금한데 전 또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타워즈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지도 궁금해요. 사실 태진님하고도 지금 10년이 넘게 알고 지냈는데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스타워즈에서 처음 좋아한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뽕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거를 처음에 좋아해서 입문해서 진짜 안도를 안 나왔으면은 저는 계속 그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안도로가 여러 방면으로 저희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 안도로 전에 오비완 나왔잖아요. 오비완 처음 보고 저 너무 충격. 이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오비완이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가 너무 살짝 좀 투박한 감이 있었어요. 아, 그쵸. 주제는 알겠는데 그치. 그 약간 다루는 실행이. 그 표현 방식이 너무 투박해서 사실 그때 리뎀션 그 구원 서사도 너무 짜증났고 그 약간 후시곡 디버프가 있었던 것 같아. 또 뽕을 채워준다고 너무 많은 거를 좀 팬픽처럼 특히 그 마지막 화에서 물론 그래도 레아는 좋았습니다. 저는 레아는 좋았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좀 많이 투박해서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드라마에.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스타워즈 주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르게 살자 좋은데 너무 뭐랄까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낙천적이다. 약간 이런 감성을 받았어요, 오비완을 보고. 그럴만하지. 오비완 보고는. 근데 이제 안도르에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워즈는 맞아 이런 거였지. 약간 그렇게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클래식이랑 프리퀄이 나왔을 때는 조지 루카스 감독이 약간 사회상을 반영을 많이 했잖아요. 스타워즈를 만들 때.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그때 그 동시대성 특징들을 알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비하인드 씬 사회 문제들이 좀 많이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반면에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보면은 스타워즈의 그런 비유적인 측면들보다는 신화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다가올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그 스타워즈라는 장르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너무 동화 같고 낙천적이고 너무 뭐 다 구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거에 목매다는 스토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스타워즈의 좀 겉보기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너무 크게 돌아갔는데 아무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제예요, 주제. 스타워즈는 동시대성을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특. 굉장히 횡설수설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조리게 하고 싶은데 생각하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중구난방해지긴 했어요. 저희가 약간 날것의 생각을 최대한 전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놓진 않아요. 네, 맞아요. 뭐 yes or n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거나 혹은 긴가민가 하면 찾아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횡설수설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스기님의 굉장한 질문 다음 이것도 약간 맥락이 다른데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배틀 후원자 홍길동 17님께서 스타워즈 세계관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빈 전투 32년 전에 쓰이던 R2 유닛이 60년이 넘게 흐른 엑세골 전투 시점에서도 현역으로 쓰이는데 과할 정도로 발전이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60년이면 워키토키에서 AI 내장된 스마트폰까지 이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말이죠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태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오히려 조금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스타워즈에서 지금 드로이드 AI를 생각을 하면은 완전 고성능이에요 이 AI들이. 그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타워즈는 너무 이미 발전할 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 말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최상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사는 것 같아요. 이 세계관 사람들은. 이미 드로이드는 스스로 사고를 할 줄 알고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잖아요. 네, 아스트로맥들은.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요만한 이제 사람의 절반 크기에서 그게 다 가동이 된다?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나 싶고 우주선 기술 같은 것들도 보면은 다들 우주복 안 입고 안전벨트만 메고 대기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죽하면은 우주복 입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설에서 묘사가 된 게 있어요. 그 가디언즈 오브 휠스 소설 보면은 히로시랑 이제 베이즈가 아이들을 이제 제다 밖으로 빼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거기 밀수업자가 우주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치롯이 야 저는 못 믿겠다. 저는 우주선이 얼마나 구리면 우주복을 입고 다니냐 우주선 안에서. 100년 넘은 밀팔도 한솔로는 재킷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미 스타워즈는 워낙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보면은 막 무전기 같은 거 쓰긴 하지만은 그런 건 뭐 요즘도 쓰잖아요 사실. 아날로그 기술들은 그 디지털이 할 수 없는 데서 쓰이기 때문에 스타워즈는 이미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사람들이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끝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결론만 두고 보면 저도 태진님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일단 R2 유닛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는 실제로 시퀄 때 접어들면 BB 유닛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심지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체가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태진님이 말했던 것처럼 발전이 느린 하드웨어들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발전이 빠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가 실제 현실에서도 어떤 물건은 되게 모양이 안 바뀌고 어떤 물건은 되게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진님이 말한 것처럼 뭐 통역 드로이드나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발전이 안 되는 이미 기술력이 정점에 도달한 그런 부류라서 좀 겉보기에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는 이미 자체 사고가 가능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 항법 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예요. 맞아요. 우주 항로를 몇 초 만에 계산해서 하이퍼스페이스로 진입하게 해주는 이미 최첨단 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쪽에서는 발전이 막 느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BB 유닛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더 이미 발전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주선 같은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90화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90화국을 보면 이게 다 90화국이 문제야. 그때 무슨 진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서 쓰다가 영화 시대로 넘어오면은 아니 공화국이 또 너무 십덕자아가 폭발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우주선만 보더라도 90화국 시리즈를 보면 막 해머헤드 프리게이트나 뭐 엄청 커다랗고 멋있는 것들 타고 다니다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시작하면은 컨슐러 그 조그마한 무역선 하나 띡 그 공화국 공식 우주선으로 쓰잖아요. 물론 그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뭐 루산 개혁이 있어서 뭐 우주선 길이를 몇 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챙겨보진 않고, 사실 팬들이나 일반 눈부터 보이는 것부터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90화국이 보여준 그런 삐까번쩍하고 그 멋있는 뭐 4,000년 전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왜 이 꼴이냐, 약간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쵸. 또 하나 기술 발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었던 거는, 고공화국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아우터림 개척 사업을 BBY 132년, 뭐 232년, 더 나아가봤자 뭐 한 300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외곽은 아우터림을 연결하는 걸 고작 이제 시작했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거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발표됐을 때 놀랐던 게, 아니 제다이 기사단이 저기 미확인 지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아우터림을 이제 하게만?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도 사실 고공화국이 지금 페이지 3로 끝날 때인 지금 와서 봐도 개척보다는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정돈하는 느낌? 항로들을? 약간 연결을 좀 더 고속도로 뚫는다? 그런 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영화시대 100년 전에 이제 와서 약간 그런 느낌은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 그냥 뭐 작가들 뭐 특히 확장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에 따라서 이게 묘사가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스타워즈 세계관의 기술 발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작품 아니면 특정한 분야를 잡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가 잘한 거는 뭐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같이 시각적으로 발전하는 것들도 있고, 그 프리퀄에서 하이퍼드라이브 링 같은 걸 쓰잖아요. 맞죠. 아직 약간 기술력이 모자라서 작은 우주선에 뭐 하이퍼드라이브가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 외장 드라이브를 썼다가, 클래식 때는 A윙 같은 애들도 바로 하이퍼드라이브를 쓰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기술 발전이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타워즈는 저희의 상상을 고작 인간 나부랭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명과 사회를 이미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테란이기 때문에 테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감히 테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학과 문명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기술 발전이 분야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굉장히 횡설수설한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 질문으로 넘어와서,
미필진님께서 스타워즈 시민들도 생명체가 죽게 되면 가는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 같은 걸 믿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은 스타워즈 세계관만의 사후세계 개념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존재하죠? 하죠. 존재하죠. 사실 클래식 3부작만 봐도 한솔로가 막 See you in hell 이러잖아요. 맞아. 아. 한솔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그럼 지옥에서 보자 막 See you in hell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천국과 지옥을 믿고, 아무래도 이게 미국 영화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뭐 헬, 헤븐, 엔젤, RUN 엔젤, 그렇죠. 엔젤이라는 표현 자체도 나오네. 엔젤도 있고 뭐 데빌 뭐 그런 말들은 미국에서 쓰는 말들을, 영어 표현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있다고 보는 게 맞고,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 다르겠죠. 그쵸. 네. 이제 뭐 하나님이 있다거나 지하에 뭐 악마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관념적인 이제 천국과 지옥은 스타워즈에도 있고, 대신 이제 그 모습이 다를 뿐이고, 뭐 또 문화마다 다르겠죠. 다소미르만 보더라도 뭐 좀비들이 득실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또 사고방식은 다를 테고, 사후세계 문화에 대한 것도 되게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도 뭐 종교에 따라 다 다르니까. 뭐 제다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육신을 불로 태워서 약간 정화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기사단 집단인데도 사후세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후세계, 스타워즈의 사후세계. 그러니까 일단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그 파이곤 포스형 얘기 나오면서 나온 거죠. 구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말 걸잖아.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 그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지는 일단 예스고, 네, 맞아요. 사후세계가 있는지까지 넘어가면은 그것 또한 예스입니다. 귀신도 있고요, 좀비도 있고요, 강령술도 있고요. 맞네. 포스 귀신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맞아. 그 무슨 차원 영혼계도 있어요. 영혼계. 영혼계도 있어요. 맞아. 그 포스 구신들이 있는 영혼계도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 이거 괜찮겠네. 나중에 스타워즈 세계관의 사후세계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그래서 일단 사후세계 천국지옥은 당연히 믿고요. 사후세계가 있는지 그것도 예스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다 포스 유저들 기준이지 사실 한솔로 같은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할 거예요. 얘네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념적인 이제 천국과 지옥.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죽어서, 나쁜 일 하면 죽어서 나쁜 데 간다. 약간 그런 관념적인 개념으로 뭐 우연히 헬과 헤븐이라는 말이 겹쳤다. 약간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이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비님께서 일단 코러산트 지하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궁금하고 지하층에도 갱단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냥 친구님께서 보배님 안녕하세요. 현실에서도 도시는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조 단위의 시민들이 사는 코러산트에서 생길 범죄들은 대체 어떤 치안 조직이 담당했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체제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코러산트의 약간 지하층, 일반 서민들 혹은 일반 서민들보다 조금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두 분이. 예. 여기에 대해서는 태진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코러산트 지하층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깊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됐는지도 사실 불명해요. 그냥 외부에서 온 경우도 있고 이민 온 경우도 있고 그냥 오랫동안 그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도 근데 사실 묘사를 보면은 일반 지상이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어둡고 쿰쿰하고 그래도 뭐 빨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죠.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정부의 그 관심을 덜 받다 보니까 갱단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파이크도 코러선트에서 활동을 했고 그치. 블랙선도 활동을 하고 뭐 헛들도 여러 명 있죠. 지로도 음. 이제 코러선트에서 활동했던 갱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진짜 온갖 갱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잡갱단들도 있을 거고. 잡갱단. 예, 뭐 그리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당연히 치안 관리를 그렇다고 안 하진 않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예. 놀랍게도 이 치안 관리는 제다이나 그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신 분 말대로 경찰 조직이 합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그거 외에는 묘사가 없어요. 클론 전쟁이랑 그 제다이 서바이버에서 나왔던 그 지하세계 경찰 부서가 따로 있고, 예. 제다이들도 이제 한 번씩 몇 명 내려가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막 해결하기도 하고. 그 클론 전쟁에서 그 누구냐 그 할아버지 제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더라? 그 거북이 닮은. 예,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 조직이랑 연계해서 활동하는 제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안을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코러선트가 또 넓고 깊잖아요. 그쵸. 예. 4,800층일걸요, 아마? 예, 막 5,127층.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 5,127층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당연히 관리가 안 됩니다. 갱단 많아요. 치안 그리고 조직 너무 부족하죠,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미 있는 행성에다가 5,000층을 더 쌓은 거잖아요. 그쵸. 그 층이란 게 그냥 위랑 행성 지표만한 공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겹겹이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 누가 어떤 존재가 들어가서 언제 들어와서 막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존재들과 많은 괴물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옥이다. 맞아요. 괴수도 막 살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막 몇 개 있다고는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남양 특집 영상으로 하나 코러산트 지하에 사는 괴물들 올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괴물들이 맞아. 정말 별의별 게 다 거기 살고 있었고, 맞아. 코믹스 보니까 아예 막 베나터 같은 우주선들을 버리는 층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 쓰레기장도 있더라고요. 쓰레기 층이 아예 막 함선들을 버리는 그 공화국 수도라는 곳에서 막 베나터 그 1km짜리 함선이 그냥 고스란히 버려져 있는 층도 있기 때문에 진짜 5,000개의 별의별 층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층마다 또 문화가 다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얼데란이 터지고 나서 얼데란 난민들도 코러산트에 제국기에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맞아요. 갱단들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어디였더라? 타킨이었나? 소설 타킨 읽어보면은 타킨 맞아요. 네. 제국기에 아예 제국 정부 차원에서 그 지하 세계를 담당하는 장교나 그런 사람을 하나 둬가지고 아예 거기 유력 범죄 조직들이랑 손을 잡고 좀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코러산트 지하층을 제국 쪽에서는 통제를 했고, 그 이외에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했겠죠. 네. 치안 조직,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건 층마다, 시대마다 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남양 특집 영상 외에도 블로그에 저나 태진님 블로그 보면은 또 정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하나 정도는 정리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 중에 그 총기 규제 얘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질문 보면은 총기 규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물론 당연히 코러산트는 총기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이제 지상층 올라와서 막 총질하면은 당연히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당연히 법의 철퇴를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깽단이 대놓고 난리 피우진 않겠죠. 네.
그래서 지상까지 올라오진 않는다. 네. 범죄 깽단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질문은 아마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거였다. 박서희님께서 신공화국은 제다이에 대한 복권을 왜 하지 않았나요? 아소카에서 청문회 때 지오노가 동화에나 나오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루크 스카이워커가 엄연히 있고 아소카도 있고 이제는 돌아온 에즈라가 있는 데다가 레아랑 헤라는 제다이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제다이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제가 먼저 약간 답을 하자면은 이거는 신공화국이 제다이에 대한 복권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루크가 더 이상 이제 제다이 기사단을 공화국 정부에 이렇게 뿌리를 박는 그런 거를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제다이 기사단이 은하공화국 때도 결국에는 공화국의 관료주의가 전염이 돼서 제다이 기사단이 공무원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게 됐잖아요. 결국 클론 전쟁기까지 돼서. 그렇죠. 그거를 알고 이제 신공화국 정부 자체도 그런 중앙 집권화를 좀 두려워해서 수도 행성도 결국 돌아가면서 뽑을 정도로 그 강박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루크도 신공화국처럼 신제다이 기사단을 최대한 공화국과 멀리 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신공화국의 또아리를 코러산트 제다이 대사원에 안 틀고 타이손이었나요, 거기가? 오셨어요. 오서스에 신공화국 신제다이 기사단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신공화국 정부가 제다이에 대한 복권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루크가 다시 산속에 절 짓고 생활하는 그런 제다이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다이에 대한 제국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제다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공화국기에 일부러 그냥 뭘 굳이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 이런 식으로 제다이 지금 복원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 세력도 없는 뭐 루크, 아소카, 에즈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3명이잖아요 지금. 얘네를 지금 뭐 복권을 시켜도 3명밖에 안 되는 뭐 그랜드마스 3명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루크, 에즈라, 아소카 개개인도 이제 제다이에 대한 비전이 다르고 맞아요. 걔네가 다 솔직히 신공화국 정부의 요직을 꿰찰 그럴 인물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다이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건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다이 기사단 쪽에서 일부러 신공화국하고 이제 정부하고 이제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 결과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레아 같은 경우도 설정상 루크한테 제다이 훈련 받다가 정치에 집중하려고 그만둔 거잖아요. 이게. 그치. 네.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이게 제다이랑 정치랑 분리하려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좀 루크가 따로 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공화국이랑 제다이 모두한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솔직히 서로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루크가 둘 다 바쁘잖아. 지금 제자 놨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루크는 지금 진짜 멘탈 붕괴 상태고 제다이는 진짜 극소수만 남아서 애기들부터 키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소카는 또 사라지고. 아소카도 사라지고 에즈라는 방금 돌아왔고 다른 은하계 갔다가 공화국도 지금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 현실 정치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겁니까? 그거를 지금 제국 정부였던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건데 저는 둘 다 힘든 상황에 둘 다 거기까지 케어를 못했을 것 같다. 약간 그것도 뭔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는 성민황님께서 질문을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큐터급의 경우에는 자쿠 전투쯤에 뭐 몇 대 정도가 분식회계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큐터는 신공화국이 소재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뭐 끼케야 이클립스 함 정도 캐논에서 그 정도 놓친 거 아니면 뭐 파괴됐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뭐 임스디아 뭐 몇백 척씩 없어졌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겠는데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아마 소재 파악을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론 퍼지 트루퍼들이 언제쯤 완전 퇴역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나온 게 아마- 없어요, 이거는. 아마 인퀴지터가 없어졌을 때, 인퀴지토리우스가 해산됐을 때 없어졌을 것 같고, 캐논 기준으로 엔도에서 자쿠까지 센츄리온이나 뭐 그런 것처럼 임페리얼급 이전의 함선들 중에 쓰인 것이 있나? 많습니다, 사실. 뭐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레이슬론의 칠함대와 길라드 펠레온의 칠함대 중에 정통성이 어디가 가장 크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쿠앗 전투는 애초에 제국이 살아있을 때고, 길라드 펠레온의 제국 잔당은 말 그대로 제국이 사라진 이유니까, 그냥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통성이 어디가 가장 크냐는 질문이 사실 저희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뭐, 애초에 레이슬론이 실함대 지휘관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4개 중에서 확실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거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예. 그다음에 효준님께서 다스멜거스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멜거스가 지금 살아있냐? 만약 살아있으면은 이후 90화국 시리즈의 메인 악역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냐?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말할게요. 이 사실은 스포일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스포일러 경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90화국을 하고 계신 분들 2025년에 90화국 뉴비고 90화국 현재 DLC를 못 따라가셔서 스토리를 모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다스멜거스는 지금 90화국 현재 이제 확장팩 기준으로 살아있고요. 살아있죠. 예, 지금이 메인 악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었나 저 시네마틱 트레일러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때 그 살아있다는 거 일단 나왔고, 예. 그 시네마틱 직후에 제다이한테 체포를 당했습니다. 멜거스가 또. 예. 그런데 이번에 만달로리안의 도움으로 탈출했어요. 예. 예. 아이고, 근데 이거 게임 스포긴 한데, 예. 그렇게 지금 이미 경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탈출했고, 이제 남은 거는 멜거스가 메인 악역이 될 것 같다는 스토리입니다. 90화국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참 놀라운데, 멜거스가 현역 악당으로 활약하는 것도 놀랍지만, 아무튼.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90화국이 지금 진행 중인 파트는 좀 캐넌이고 레전이고 다 떠나서 이제 90화국 오리지널 스토리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뭐 얘네가 이제 뭐 데스스타를 만들던 뭘 하든 이제 스타워즈의 정사랑은 완전 상관이 없어졌어요. 레전드 기준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뭐 멜거스가 지금 탈옥을 했으니까 아마 이후 확장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마무리가 된다거나 하더라도 지금 메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멜거스는 살아있다. 멜거스 lives. 멜거스 will return. 멜거스 will return. 그 다음에 핫아이스 아메리카노님께서 스타워즈 전투기들의 속력 단위인 메가라이트는 얼마나 빠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스타워즈에서 메가라이트 퍼 아워라고 그 시간당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걸 초광속 속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스타워즈에서 쓰는 약간 킬로미터 단위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고 이게 아마 새로운 희망 때 조지 루카스가 썼던 그쯤에 생겼던 설정으로 알고 있는데 뭐 A윙이 120 MGLT고 Y윙이 좀 느려서 70 MGLT고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걸 보면은 밀팔이 어딨지? 밀레니엄 팔콘이 75 MGLT고 그래서 뭐 MGLT가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MGRT는 스타워즈 오리지널의 단위이기 때문에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 때 만들어진 그 허구의 단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마나 빠른 건지를 여쭤보시는 거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답해드릴 수 없고.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해외든 국내든 다 특이해요, 결국에는. 그치.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지구보단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메가라이트 퍼 아워가 궁금하신 거면은 그거는 아무도 답을 못 해드려요. 그거는 저희가 하이퍼스페이스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못 해드리겠지만 버트 메카닉 덕후인 제가 MGLT 단위를 이해를 하는 거는 그냥 킬로미터랑 말만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때. 왜냐면은 위키피디아에 만약에 들어가시면은 MGLT라고 쓰시면 친절하게 우주선 빠른 속도를 다 속도별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일 빠른 게 카일로 렌의 타이 벤테타냐 얘가? 타이 사일런서가 155 MGRT로 제일 빠르고 뭐 그 다음에 뭐 드로이드 트라이파이터가 125 MGRT고 A윙이 뭐 125고 어쩌고 오타쿠 설정들이 막 있다가 마지막에 뭐 이제큐터가 40 MGRT 느리네 생각보다. Y윙이 뭐 70 MGRT 두쿠의 솔라세일러가 27 MGRT라고 써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냥 킬로미터예요. 그냥 잘 봐봐. 생각을 해봐. 타이파이터는 155km로 빨리 다니는 그런 우주선이고 뭐 Y윙은 느리니까 뭐 한 70km로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우주선이니까 뭐 15km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70km로 달리고 뭐 솔라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고 도수로 하니까. 그치 도추로 움직이니까 27km로 다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킬로미터인데 스타워즈에서 그럼 가오가 안 사니까 MGLT라는 멋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GLT 메가라이트 퍼 아워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약간 이런 설정도 있다. 제다이의 귀환 때 ILM의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로 우주선 속도를 정리한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스타워즈식 뽀대용 뽀대용 단위 그냥 킬로미터다. 우리는 심지어 마일도 안 쓰잖아요. 그냥 킬로미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잡학박사 스피노님께서 클론 전쟁 이후에 생겨난 분리파 잔당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분리파 잔당? 이게 뭐 일단 이게 매체에 나온 걸로만 설명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일단 배드 매체에서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총독. 데식스 총독. 데식스 행성의 모 총독님. 맞아요. 그분 일단 계시고 그리고 또 칼라니 장군. 그 드로이드. 걔는 이제 정지 안 해가지고 움직이는 걔 있고. 그리고 안도르에서 나왔던 덩치 아저씨. 갑자기 이름 또 기억이 안 나. 덩치 아저씨? 그 홀로그램만 나왔다. 이거 전멸되신 분. 버려지신 뭐 스펠하우스 공격했다가. 소게레라가 왜 아군을 버립니까? 라고 했던 그 아저씨도 분리파 출신이었고, 레전드로 가면은, 5도66 직후에 가이저 델소였나? 델토? 약간 가이저 델소. 지노시스인. 지오노시스인 하나가, 뭐, 어디 있다가, 피자 들고 온 짤처럼, 막 어디 출장 갔다가 딱 돌아왔더니 불타고 있는 거야. 무스타파 수뇌부 실이 다스베이더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가이저라는 지오노시스인이 혹 이러면서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고 무스타파였나 지오노시스였나 어디 드로이드 공장을 가동시켜서 무스타파였다. 무스타파에 있는 맞아요. 드로이드 공장을 가동시켜서 함선이랑 막 드로이드를 무한 생산하다가 걸렸죠. 제국군이 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왜 이게 여기 있어 이러면서 한바탕 전투를 또 벌였어요. 배틀프론트 옛날 배틀프론트 캠페인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있긴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실 클론 전쟁 이후라고 하면은 제국기잖아요. 그렇죠. 제국기에 태어난 저항 세력은 사실상 분리파 잔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계보상으로 분리파의 그 뒤쪽에 있는 새로운 반란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분리파 계보의 반란군 잔당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이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다 제국 입장에선 반란군이죠. 분리파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제 클론 전쟁 이후에 제국군은 은하 제국이라는 정부는 은하 공화국을 아예 그냥 체제만 바꾼 거기 때문에 수뇌부도 그대로고 군부도 그대로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나 민간인들한테 그 세뇌나 프로파간다를 할 때 저것들 다 분리파 잔당놈들이다. 다 분리파 잔당이다. 저것들 다 분리파 잔당이다. 그 만달로리안에서 그 누구냐 브라운 박사님. 맞아. 그 캐릭터가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헬게이트. 헬게이트 국장. 이름 봐라. 헬게이트 국장이 막 두쿠가 옳았어 이러면서 막 분리파 맞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다 반란군들을 분리파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뭐 정통 분리파고 어떤 게 뭐 계보가 없는 분리파고 그런 거 없이 이것도 사람들 보는 거에 따라서 뭐 제국군은 다 분리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반란군들 입장에서는 나는 분리파 잔당은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클론 전쟁 이후에 이제 분리파 잔당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한 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캐논에서는 거의 이게 전부예요. 캐논에서는 그게 전부고 레전드도 뭐 큰 거라고 해봤자 아까 그 가이저의 드로이드 반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짜잘한 뭐 점조직들 몇 개 있겠죠. 뭐 분리파령 행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뭐 얼마 못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스타존님께서 왜 제국은 스톰트루퍼들의 헬멧 디자인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헬멧 디자인을 결국 변경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답글에서 방산비리다. 왜 한국군은 수통을 교체해주지 않느냐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6.25 때 수통을 쓰긴 했는데 요즘엔 수통 다 바꿔줘. 저 훈련소 때 얘기를 할게요. 네. 저 처음에 옛날 거 그대로 했어요. 한 70년대 거거든요. 네. 근데 행군 한 번 하고 나더니 바꿔줬습니다. 그때. 뭐 이제 대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오시면은 맞아요. 행정관님께서 어디 땡처리해뒀던 뭐 기자들이 온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새로운 수통들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진짜 올 때 바뀌었어요. 맞아. 원래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바꿔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왜 제국은 스톰트루퍼 헬멧을 바꿔주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게 현실 군대라는 조직으로 보면은 조금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그치. 현실 군대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잘만 작동하면은 그대로 씁니다. 약간 뭐 군필자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죠?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러면서 막 고쳐가지고 쓰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스톰트루퍼 헬멧이 신형이잖아요. 신형. 맞아요. 당시 기준 신형이었어요. 세계관 내적으로는 삐까번쩍한 신형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불만을 해봤자 그거죠. 이제 징집병들 모병제로 이제 데려와진 군인들이 이거 뭐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랑 이제 클론 전쟁을 겪은 뭐 사장장님, 제동님 이런 분들이 쟤네 왜 이렇게 막
꿍시렁거려 막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군 수뇌부랑 스톰트루퍼들이랑 일반 병사들이랑의 시야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톰트루퍼는 애초에 비효율적인 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겉모습은 멋지면 땡인 거예요, 얘네는. 그치. 세계관 내적으로도 이제 팔퍼틴이 그냥 소모품으로 쓰는 조금 더 멋진 군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누가 뭐 타킨 같은 총독들이 아 이거 근데 스톰트루퍼 헬멧 너무 좀 심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래도 아마 팔퍼틴은 아 원래 그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빠꾸를 매겼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사람은 대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것처럼. 일단 멋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빨아줄 거야. 이건 팔퍼틴 취향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좋아. 어쩔 건데. 내가 황제인데. 그럼 예 이러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래서 변경 안 한 것도 있을 거지만 제국 잔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이제는 퍼스트 오더도 그 디자인 이슈를 조금 인지하고 결국에 바꾼 걸 보면 이제 팔퍼틴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좀 효율적인 스톰트루퍼 헬멧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긴 하네요. 뭐 분명 누군가는 스톰트루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아 얘네 분명 헬멧이 문제인데 하면서 머리를 감싸는 행보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팔퍼틴 때문에 그게 안 되다가 팔퍼틴 죽고 상층부 다 죽고 퍼스트 오더라는 신조직이 나오면서 으쌰으쌰 제국 살려보자. 근데 님들아 스톰트루퍼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 뭔가 스톰트루퍼 헬멧이 변화한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제국은 퍼스트 오더를 통해서 헬멧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예시인데 조금 더 서사가 많은 거는 타이파이터죠, 아무래도. 타이파이터도 목적이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타이파이터는 스톰트루퍼보다 더 심하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구도 안 좋고. 안 보이는 헬멧에 안 보이는 시야가. 파일럿이 헬멧을 쓰는데 타이파이터 날개 때문에 옆도 안 보이고 하이퍼 드라이브 안 돼. 엑스윙 저 조그만 A윙도 되는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없어가지고 헬멧 써야 되고 감압 슈트 입어야 되고 쉴드도 없고 무기도 구리고 미사일도 없고 그것도 다 이제 타킨이랑 고위직 간부 팔퍼틴 같은 사람들이 다 고의로 계산을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다스베이더가 본인이 직접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간신히 조금 디자인이 개조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국의 통치 이념과도 비슷한 이제 스톰트루퍼, 거대 워커병기, 거함거포주의, 타이파이터 이런 애들은 아마 팔퍼틴이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다. 그대로 유지했을 거고 바꿨어도 좀 그 메시지가 야 쟤네 저거 알아 틀린 거 결국 인정하고 바꾸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민심이 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가오를 위해서 이제 효율성을 다 버린 거죠. 지금 은하계 전체를 통치하는 유일 황제인데 제식 스톰트루퍼를 선포합니다 하고 만든 애들이 헬멧이 딱 봐도 문제야. 근데 그거를 아이씨 이러고 바꿔. 그럼 가오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황제의 신민들께서 팔퍼틴이 생각하기에는 신민들이니 백성들이 팔퍼틴 틀리지 않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도 안 바꿨을 거고 그나마 이제 스톰트루퍼 헬멧이 너무 미미되다 보니까 배드배치에서 약간 TK 트루퍼를 통해서 그걸 좀 중화시키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부러 그거 바독이 보여주면서 얘네가 진화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뭐 데스 트루퍼나 페트롤 트루퍼나 약간 베리에이션을 많이 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또 그래요. 스카우트 트루퍼는 아예 바이저 크게 만들고. 그치. 그래서 초기에는 TK 트루퍼랑 잘 보면 배드배치 같은 것도 잘 보면 파일럿들도 TK 트루퍼 헬멧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맞아요. 육군이고 해군이고 상관없이 하이바가 다 똑같은데
그나마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타이파이터 파일럿이랑 뭐 스카우트 트루퍼, 스톰 트루퍼가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뭔가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뭐 특수 분야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맞는 아머들을 좀 만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타이파이터랑 맥락이 비슷하네요. 진짜 기본 디자인 그대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리에이션 좀 주고. 이거는 새로 나온 폭격기고요. 이거는 요격기라서 좀 다른 거고 저희 제식 전투기 아직 정상 영업합니다. 이러면서 사실 막 타이 인터셉터로 다 바꾸고 있고 뒤에서는 그런 것처럼 일부러 약간 프로파간다 유지용으로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께서 스타워즈 Q&A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질문 15개 정도 답변을 해드렸고 그 중에 한 3개를 제가 일부러 이번 에피소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는데 그게 다 다스베이더랑 아나킨 스카이워커에 대한 비슷한 질문들이어서 그거는 다음번 에피소드에 제가 좀 테마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아까 코러산트 지하세계처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답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번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워즈 Q&A 2025년 스타워즈 Q&A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태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